시댁에만 가면 제 위장은 전쟁터가 됩니다. 평소엔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그날만 되면 마음속에 알람이 울립니다. 오늘도 무사히 삼킬 수 있을까?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건강 레시피 요리. 처음 시댁에 갔을 때만 해도 저는 순진했습니다. 며느리 온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어. 남편의 말에 설렜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구나.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왔네. 어서 와, 목마르지? 물부터 마셔. 그런데 정수기는 없었어요. 대신 주방 구석, 유리 주전자 속에 담긴 건 이름 모를 나무 조각들. 마치 오래된 약재처럼 갈라진 나무 껍질 그리고 물 위에 떠다니는 알 수 없는 씨앗들. 이게 뭐예요? 아, 이거? 헛개나무 우린 물이야. 간에 진짜 좋아. 직접 약재상 가서 골라온 거야. 속으로 특이하네? 하며 한 모금. 그 순간 목을 타고 내려가다 갑자기 멈춘 듯 쓴기운이 목구멍을 휘감고 떫은 맛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무 껍질을 끓여 흙탕물에 섞은 뒤 양파의 매운 향을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맛. 순간적으로 푹 뿜을 뻔했지만 어머니의 기대 가득한 눈빛 앞에서 억지로 삼켰습니다. 어때? 괜찮지?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다시는 안 마신다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본편은 이제부터였죠. 자, 밥 먹자.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음식이 아니라는 걸. 흰쌀밥? 없습니다. 현미, 귀리, 잡곡 그리고 정체불명의 씨앗들이 섞인 밥. 한 숟갈 뜨면 씹는 데만 30초. 알갱이들이 이 사이에 끼는 건 덤. 이 밥 좀 봐. 17가지 곡물이 들어갔어. 영양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설명하시지만 저는 턱이 아파왔습니다. 김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김치가 아니었어요. 소금 대신 천연 발효액을 쓰시고 설탕은 절대 안 넣으십니다. 첫맛은 시큼 그리고 뒤따라오는 묘한 쌉싸래함. 단맛이 전혀 없으니 김치의 매운맛만 도드라집니다. 시중에 파는 김치는 다 화학조미료 덩어리야. 이게 진짜 김치지. 나물 반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기름 대신 몸에 좋다는 가루를 솔솔 뿌려 묻히셨어요. 그 가루 향이 얼마나 강한지 입에 넣는 순간 모든 맛을 덮어버립니다. 이 가루가 뭐예요? 효모야, 효모. 단백질 덩어리지. 비싸긴 하지만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아. 저는 원래 입맛이 예민합니다. 낯선 향, 거친 식감, 씁쓸한 맛에 약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 이거 못 먹어요 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가족 건강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꾹 참고 티 안 나게 조금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고문 같았어요. 다음 숟갈을 삼킬 방법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이번엔 반찬부터 먹을까? 밥부터 먹을까? 식사 내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시댁 가면 음식 먹기가 너무 힘들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먹고 안 먹으면 되지.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자기는 몰라. 어머니가 계속 이거 좀 더 먹어 하시잖아. 에이, 괜찮을 거야. 어머니 원래 그러셔. 남편은 너무 태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부터 그 음식을 먹고 자란 거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사실 나도 어릴 때는 맨날 친구 집 가서 밥 먹었어. 우리 집 밥은 너무 이상했거든. 그럼 왜 나한테는 괜찮다고 했어? 그냥 익숙해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안. 이 남자 저를 실험 쥐로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다음 시댁 방문 때 진짜 폭탄이 터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거 봐.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정성 들여 만든 양파청이야. 병 속에는 갈색빛 액체와 함께 양파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스푼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 혈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아. 양파니까 괜찮겠지 하고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는데 순간 입안에 번지는 강렬한 매운 향. 그 뒤를 따라오는 달콤함과 쌉싸래함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절로 으악 소리가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우리 며느리 건강 챙기는 법 배우겠네. 저도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공복에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 병을 집에 가져가서 매일 아침 한 숟갈씩 먹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다 먹으면 또 만들어줄게 하셨거든요. 매일 아침이 고문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갈색 액체였어요. 그런데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힘들지? 네? 어머니 음식 말이야. 나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 시아버지도 같은 고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건강에 관심 많아진 게 언제부터예요? 한 5년 전부터인가? TV에서 건강 프로그램 보시더니 갑자기 확 바뀌셨어. 그전엔 그냥 평범하게 요리하셨는데.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나는 회사 회식이 많다고 하고 집에서는 조금만 먹지. 그리고 몰래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기도 하고. 시아버지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차 트렁크에 비상용 과자 숨겨놨어. 가끔 차 핑계대고 나가서 먹지. 얼마 후 시동생도 합류했습니다. 형수님, 힘들죠? 저 음식들 말이에요. 나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밖에서만 먹었어요. 기숙사 생활 어땠어요? 천국이었어요. 학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3명의 비밀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코드명 위장 구조대. 시아버지의 조언으로 저는 나름의 생존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작전이 연속 실패했어요. 미리 배 채우고 가기. 얼굴이 부었네? 해독차부터 마셔. 해독차 한 잔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물 많이 마시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에 안 좋아. 자색 고구마 우린 물 마셔. 물 마실 자유도 없었어요. 칭찬 작전. 그렇지? 그럼 이것도 먹어봐. 칭찬할수록 더 많은 메뉴가 나왔어요. 완전 역효과였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고 시어머니는 완전 무장하고 나오셨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걸 준비했어. 효소 송편. 효소 송편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메뉴였습니다. 송편소는 팥 대신 견과류와 효소를 넣었고 송편피도 현미가루로 만들었어. 한 입 베어 물자 질긴 현미가루 피와 함께 이상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쓴맛. 어때? 맛있지? 온 가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럴 때 솔직히 말하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서. 네, 정말 특별해요. 그런데 그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것도 먹어봐. 효소 나물무침. 이것도. 효소 잡채. 이것도. 효소 불고기. 모든 음식에 효소가 들어갔어요. 그날 저는 평생 먹을 효소를 하루에 다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심각한 복통으로 고생했어요. 남편에게 처음으로 진짜 화를 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하겠어. 이러다가 정말 아플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내 위장은 한계가 있어. 그 다음 시댁 방문 때 시어머니는 새로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3일간 단식하는 프로그램 알아봤어. 몸의 독소를 완전히 빼는 거야. 단식이요? 응. 3일 동안 특별한 효소 음료만 마시는 거야. 나도 같이 할 거니까 걱정 마. 저는 패닉이 왔어요. 3일간 이상한 음료만 마신다고? 그것도 시어머니와 같이? 어머니, 저는 몸이 약해서. 약하니까 더 해야지. 독소를 빼면 몸이 좋아져. 그때 시아버지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며느리 직장도 있고 갑자기 단식하면 몸에 무리 올 수 있어.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어느 날 시어머니와 단둘이 요리를 하게 됐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건강식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말없이 계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서부터야. 당뇨 합병증이었는데 미리미리 관리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그때 건강한 음식 좀 해드릴 걸 그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고 나왔거든. 그때부터 정말 무서워졌어. 우리 가족들 다 잃을까봐. 이래서였구나. 시어머니의 극한 건강식은 두려움과 사랑에서 나온 거였어요. 어머니,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정말 기뻐. 이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너무 이기적으로만 생각했구나 싶어서. 어머니,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배울게요. 그런데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시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이후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 효모가루 대신에 들깨가루를 조금 넣으면 어떨까요? 영양가도 좋고 고소한 맛도 날 것 같은데요. 들깨가루? 그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 헛개나무 물에 대추나 생강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몸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런 방법이 있구나. 점점 음식들이 먹을 만해졌습니다.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결국 배탈이 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여보, 나도 이제 어머니 음식이 부담돼.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 함께 어머니를 설득해보자. 가족 회의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서운해하셨지만 결국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이제 시댁에 가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 기대도 돼요. 며느리야, 오늘은 뭘 해볼까? 어머니, 두부 치즈케이크는 어때요?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지. 그런데 설탕 대신 뭘 넣을까? 꿀이나 메이플 시럽은 어때요? 이렇게 의견을 나누며 요리하는 시간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변해 있더라고요. 현미밥도 이제는 괜찮고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건강식 전도가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위장 전쟁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식성과 가치관 그리고 표현 방식의 차이였죠. 시어머니는 건강한 음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싶어 하셨고, 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어요. 이제는 가끔 시어머니가 옛날처럼 극한의 건강식을 내놓으셔도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새로운 실험작을 내놨어. 또? 어땠어? 이번엔 참을 만했어. 그런데 자기도 한번 도전해볼래?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지는 걸 보면서 저는 웃습니다. 이제 저도 시댁 건강식의 베테랑이 되었거든요. 같은 고생하는 며느리들을 위한 실전 조언을 드리자면 거부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거 못 먹어요.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시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건강식 뒤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가족들을 편으로 만드시고 특히 시아버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세요. 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역효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을 잃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언젠가 제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거 못 먹으면 말해. 같이 다른 걸 해보자. 참, 어제 시어머니가 흑마늘 아이스크림을 만드셨어요. 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조합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맛은 다음 기회에 알려드릴게요. 아직 용기가 안 나거든요. 여러분의 시댁 음식 에피소드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웃으며 이겨내봐요.